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하수도를 이동 중 챙겨온 손전등의 배터리가 다 되었고 빛 한 줌 없는 암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벽을 더듬더듬거리며 이동하던 중 벽이 밀리는 느낌이 들면서 어느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곳은 성인 남성 기준 약 15명에서 18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꽤 큰 공간이었고 몇 개의 침대와 책상, 먼지 쌓인 냉장고와 기타 전자장비들이 있었다. 아마 좀비 사태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누군가들이 이용했던 대피소였던 것 같다. 일단 이곳에서 손전등 배터리를 구하던지 빛을 낼 수 있는 다른 물건을 찾아야 이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하수구에 들어오기 전 보았던 수칙서 내용 때문에 벽에 변이 된 따개비들이 있어서 맨살로 벽에 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운이 좋게도 변이 따개비들에 의해 피해는 전혀 없었다. 일단 아이는 잠시 침대에 누워서 잠들어 있고 빨리 이곳을 살펴봐야겠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도중 ZU-240507 대피소 안전수칙이라는 낡은 종이를 발견했다. 내 예상대로 이곳은 대피소가 맞았지만 앞에 ZU는 무엇의 약자이며 뒤의 숫자는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이곳은 좀비 사태를 대비하여 지어진 대피소는 아니며 재난 사태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대피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장기 거주가 불가한 곳이니 꼭 필요한 인원만을 수용해야 합니다. 1-1 성인 남성 기준 10명이 거주한다면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음식과 물이 있으며 15명이 넘어간다면 최장 6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물론 수용 인원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면 조금 더 오래 거주할 수 있습니다. 1-2 해당 대피소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매뉴얼 ZU-1939-120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 따라 전력과 식량, 식수 등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은 매뉴얼 소지자로 한정합니다. 관리자는 계획을 세워 남은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피소 내 발전기가 존재하지만 전력을 24시간 상시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진 이후부터 해가 뜰 때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됩니다. 전력 공급이 차단된다면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당장에 처리하거나 위급 상황이 아니라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하수도에서 나는 소리가 증폭되어 들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곳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크게 증폭되어 새어나갈 수 있기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수칙서를 읽으며 천천히 침대로 가서 앉았는데 침대 이불 밑에 바스락 소리가 들렸고 이불을 들춰보니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좀비 사태가 벌어져 이 공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공간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를 듯한 지독한 악취와 사람들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눈에 띄었던 건 훼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백골이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 먼저 사망한 듯 보였고 배고픔을 못 이긴 사람들이 살점을 섭취한 것 같다. 그 와중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였는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귀한 초와 향을 피우는 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백골도 있었는데 아마 모종의 이유로 죽어버린 어린아이의 시체로 보였고 노인의 백골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었던 건 이제 막 부패하기 시작하여 썩고 있는 상태의 시체였다. 좀 더 다가가서 그 시체를 살펴보았는데 심각한 탈수 증상과 기아 상태가 확인되었고 이들은 사망한 지 얼마 안 돼 보였다. 우리가 좀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몇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늘에선 편하게 휴식을 취하시길. 이곳에 명시된 장소가 이곳인 걸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먼지만 쌓여있을 뿐 사람 뼈가 있던 흔적조차 없다. 안전수칙서를 만든 자들이 자신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한 것일까? 세 번째,
산소 공급을 위해서 천장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비가 온다면 이곳을 통해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지만 반드시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에는 전부 개방하는 것이 아닌 20%에서 30% 정도만 개방한 후 촘촘하게 짜여진 철제 모기장을 반드시 부착해 주십시오. 100% 개방한다면 다양한 곤충 개체들이나 소형 동물 개체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3-1. 환기구 내에서 간혹 비가 아닌 검붉은 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만 개방했던 문을 완벽하게 닫아주십시오. 4번째, 대피소는 총 3개의 통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상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상부 통로와 2번째 통로는 마지막 3번째는 하수구와 연결되어 있는 비밀 통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통로는 합금 소재로 만들어져 웬만한 충격과 시간이 지나도 녹슬거나 변화가 없지만 좀비 소탕을 위해 군에서 폭격한다면 버티지 못할 것이며 통로 또한 폭격의 여파로 전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대피소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은 비밀 통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비밀 통로는 외부로의 유출, 대피소 거주자 이외의 모든 자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5번째,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대피소에서 생존해야 할 경우 가장 안쪽 제한구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간에는 방독면과 발전기를 위한 추가 연료, 식량 제조시설이 존재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해당 구역은 제한시설입니다. 식량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 않으며 방문 시 관리자와 믿을 수 있는 인원 2명과 함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소 충격적일 수는 있으나 재료를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6번째, 대피소 책상 옆에 있는 서랍에는 장전되어 있는 권총 한 자루를 두었습니다. 여태까지 생존해오면서 귀하께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겁니다. 이 대피소에서 나가는 문을 찾기 위해서 벽과 바닥을 더듬더듬 짚어보았다. 정말 운이 좋게도 배터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배터리로 후레쉬를 켤 수 있었다. 후레쉬로 천장을 비추어 보았는데 사다리와 나가는 문이 보였다. 아마도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은 저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사다리를 타고 나가는 문을 들여보았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그 문을 열리지 않았다. 밖에서 누군가가 물건으로 막는 건지 오래돼서 문이 녹슬어 안 열리는 건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이 대피소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있는 힘껏 문을 들어보았고 그 틈 사이로 모래가 새는 걸 볼 수 있었다. 아차 싶었다. 이전에 군부대 안전수칙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기억났다. 구덩이에 물이 고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모기가 생길 수 있어 흙을 덮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나가는 문을 굳이 열 필요도 그럴 힘도 없어서 포기하고 사다리를 내려왔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하수구의 통로를 다시 걸을 수밖에 없었다.